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영어가 힘든 5070 왕초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 문장이 정말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저녁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친구가 물었을 때 나 지금 저녁 먹는 중이야. 저녁 먹고 있어? 라고 한다면 I'm having dinner. I'm having dinner.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녁을 먹다.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Have dinner. Have dinner.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have가 먹거나 마시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뒤에 아침, 점심, 저녁을 붙여서 아침을 먹다 have breakfast, 점심을 먹다 have lunch,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이 세 가지는 꼭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워주세요. 여기다가 진행형인 be 플러스 ing 형태를 사용해서 I have가 아니라 I'm having dinner. I'm having dinner.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녁을 먹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m having dinner. 저 지금 저녁 먹고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과자 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자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만들어서 친구분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준다면 내가 지금 방금 막 만들었는데 지금도 따끈따끈한 과자야. 이런 의미로 I just made some cookies. I just made some cookies.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만든 빵,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빵 그리고 쿠키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막 만든 게 따뜻해서 정말 맛있죠? 이렇게 내가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방금 막 했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은 just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made라고 하면 나는 만들었어. I just made 라고 하면 내가 막 방금 만들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just가 그냥 그저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과거형이랑 사용됐고 그다음 이 상황을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보니까 왠지 방금 막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씩 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배 아파라고 할 때 먹는 배나 타는 배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문장을 열심히 얘기해보고 여러 문장을 접하다 보면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게 바로 떠오르고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향해서 저랑 같이 매일매일 꾸준히 취미생활처럼 즐겨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만드는데 some cookies. 조금 있다. 정확하게 몇 개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얘기해 주면 되겠지만 그런 걸 잘 모르겠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 some을 붙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좀 있어 정도의 느낌인데요. 쿠키가 좀 있다. some cookies. 내가 방금 막 쿠키를 좀 만들었어 라고 해서 I just made some cookies. 만들다 쿠키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말해 볼까요? I just made some cookies. I just made some cookies.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운동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운동 중이다. 운동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오면 빨리 끊고 우리 운동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m working out right now.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workout 하면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세트를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거나 혹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workout 원어민들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working out 이것도 똑같이 진행형이죠. 지금 운동 중이야 라는 의미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지금 운동 중이구나 라고 상대방이 이해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right now, right now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거죠. I'm working out right now. 나 지금 있잖아. 운동 중이야. 이런 느낌으로 더 강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이 러닝머신 위를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아서 나 지금 운동 중이거든. I'm working out right now.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어떤 분, 저 같으면 유재석, 너무 만나보고 싶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운 좋게 제가 유퀴즈에 방송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전화로 저 정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I want to를 사용해도 좋지만 원어민들은 I look forward to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너를 만나다라고 하면 meet you가 아니라 meeting you 이렇게 되는 거죠.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정말 하고 싶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다 너무 원해요 라는 느낌으로 I look forward to. 여러분들도 콘서트에 가게 되거나 혹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기다려지잖아요. 너무 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I look forward to, I look forward to 이걸 활용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당신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한 번 더 해볼게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그렇죠? 다섯 번째는 아파서 누워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이 침상위에 누워있을 때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아파서 누워있다까지 얘기하고 싶다면 I'm sick in bed. I'm sick in bed. 네, 그냥 I'm sick 하면 아프다라는 의미인데요. 침대에서 아프다. 그럼 아파서 누워있다. 이렇게 침대에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침대라는 이런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해서 in bed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sick in bed 라고 하면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아파서 누워있다에 가깝겠죠. 그래서 I'm sick in bed. 나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 친구가 놀러 가자. 지금 뭐해? 라고 하면 나 지금 I'm sick in bed. 나 아파서 지금 누워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아픈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sick in bed. I'm sick in be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너무 쌩쌩하게 막 I'm sick in bed. 어색하죠? 감정을 넣어주시는 게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두통 때문에 죽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이런 표현도 써요. This headache is killing me. I have a headache. 이것도 두통이 있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아플 때 진짜 죽겠네. 우리도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headache. 이 두통, 이게를 주인공으로 두는 거예요. 얘를 주어로 두면 이게 날 죽이고 있어. 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막 아프게 하는 거 is killing me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인다기보다는 정말 죽겠네 머리 아파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This headache is killing me. 나중에 다양한 증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stomachache 이러면 배 아픈 게 되거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사전에 검색해서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여기다 넣어서 This 땡땡 is killing me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아마 두통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일 건데요. 두통으로 먼저 연습해 보세요. 두통 때문에 죽겠다. 영어로 This headache is killing me. This headache is killing m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월세는 얼마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월세 가격, 여러 가지 물건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월세 가격이 궁금하다면 How much is the rent? How much is the rent?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How much is it? 이 표현 많이 쓰죠. How much is it? 이거 익숙한 표현일 건데 it을 the rent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월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rent? How much is the rent? 나중에 이거 활용하셔서 How much is this shirt? 이 셔츠는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book? 이 책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뭐 옷가게에 가시면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해서 this, 멀리 있는 거 저것, that, 그리고 서로가 아는 그것이라면 th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rent? 한 번 더요. How much is the rent? 참고로 뭐 오른쪽 right, 월세, rent 이렇게 R 사운드가 가장 앞에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있는 경우에는 입을 모아준 상태로 해주시면 훨씬 더 발음을 깔끔하게 낼 수 있습니다. 뽀뽀하듯이 입을 쭉 내민 상태에서 렌트가 아니라 rent, rent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원어민 소리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비슷하게 소리 내면 그 소리 더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8번째는 제 자리가 어디죠? 라고 묻고 있죠.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Where's my seat? Where's my seat? Where 사용해서 어디인가요? 많이 물어보죠. 화장실이 어디예요? 은행은 어디예요? 이렇게 장소를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게 where is입니다. 그런데 축약해서 where's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where's my seat? 하면 제 자리가 어디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s my seat? Where's my seat? 제 자리가 어디예요? 라는 의미겠죠. 한 번 더요. Where's my seat? 나중에 자리를 못 찾을 때 직원분에게 꼭 이 말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표를 건네면서 하면 훨씬 더 좋겠죠. 9번째예요. 모닝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닝콜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아침 전화? 무슨 말 하는 거지? 아침에 무슨 전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Can I get a wake-up call? wake-up call이라고 바꿔주세요. 이 wake-up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우는 전화라고 해서 wake-up call, wake-up call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Can I get 하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인데요. 직접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뭔가를 살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Can I get 표현을 외워주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모닝콜 주세요라기보다는 제가 모닝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wake-up call? Can I get a wake-up call?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를 먼저 습관으로 만들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고 할 때 Can you give me?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저는 까다롭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크게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해서 괜찮아란 말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 좀 까다로운 편이시죠? 라고 하면 No, I'm not picky. 픽하면 뭔가를 고르고 선택하는 건데 막 골라대는 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야 이런 사람들 보통 까다롭다라고 하죠. picky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 까다로워. I'm picky. 너는 까다롭니? Are you picky? 에이, 저 까다롭지 않아요. I'm not picky. 이렇게 비동사 나오시면 이 are you가 나올지 do you가 나올지 질문할 때 많이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나올 때마다 복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단순히 I'm not picky만 하기보다는 물어보고 대답하는 느낌으로 실제 대화처럼 해보는 거죠. 저 까다롭지 않아요. I'm not picky. I'm not picky.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I'm not picky.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사용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미국인이 매일 쓰는 필수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어 문장이 구성됐는지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표현은 할 걸 그랬어요입니다. 보통 할까 말까 했을 때 안 했다면 후회가 남는 경우 많죠. 저도 항상 이렇게 하다가 넘어간 게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I should have done it. I should have done it. should have를 줄여서 should have. 네, should처럼 발음됩니다.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원어민이 얘기할 때 뭐지? 내가 하는 표현이랑 좀 다른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I should have 그 다음에 PP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약간 두릅 말고 should have. 네, 약간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I should have done i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두 동사의 PP 형태가 done이거든요. 그래서 I should have done it. 그거 할 걸 그랬어. I should have eaten it. 그거 먹을 걸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PP 형태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해외 나간다면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나 영어 공부 할 걸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미니멀 영어와 함께 저랑 같이 매일 아침 해주신다면 나중에 나갔을 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늘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아요. 할 걸 그랬어요는 영어로 I should have done it. I should have done it. 두 번째는 그게 더 비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A랑 B가 있는데 A가 더 좋아요. 하지만 친구가 B를 사온 겁니다. 너 왜 그거 샀어? 그게 It's more expensive. 그게 더 비싸. 단번에 납득할 수 있겠죠? 그랬구나.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expensive. 거의 생활 일본어랑 가깝죠? 그래서 비싼 expensive. 그거 비싸요. It's expensive. It's expensive. 그게 더 비싸요는 It's more expensive. It's more expensiv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게 더 비싸요. It's more expensive. 더 뭐뭐하다라는 건 우리가 more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다양한 변형이 있지만 조금 길어 보이는 형용사 표현들, 모음이 두 개 있다. 너무 길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보통 more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비동사 확실하게 할 때는 책 보고 다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더 비싸요. It's more expensive. 세 번째입니다.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 주변 여성분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이 5살짜리 꼬마아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I have nothing to wear.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귀여웠는데요. 꼬마아이가 이 옷장 앞에서 막 울면서 입을 거 하나도 없어. 나 외출 안 할래.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남자라서 그런지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입을 옷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대충 입고 가지. 그래서 I have. 저는 가지고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 느낌이 되죠. I have nothing.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게요. 입을 게 아무것도 없다. To wear. wear은 입다라는 의미인데요. to를 앞에 붙이면 뭐뭐 할 것을, 뭐뭐 할게. 이렇게 미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니라 입을 게 라고 바꾸고 싶으면 to wear 해주시면 되겠죠. I have nothing to wear. 저는 입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약속 자리 가야 되는데 옷장 여니까 후줄근한 옷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I have nothing to wear. 네, 바깥에 있는 우리 가족들 들으라고 나 옷 좀 사겠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I have nothing to wear.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고 있죠. 어렸을 때 그런 광고도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 노래랑 비슷한데요. You don't have to say. 너는 꼭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have to를 보시고 이거 되게 강한 느낌으로 배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배웠던 거를 얼추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 알파에서 don't have to라고 해볼게요. 강한 부정의 느낌이 아니라 꼭 할 필요 없다.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꼭 말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say. 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정말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상황을 다 알거나 표정으로 모든 걸 읽을 수 있을 때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아니야, 너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say.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가볼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집에 가는 걸 기다릴 수 없을 때, 저 같으면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택배로 도착했다는 문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야외 활동, 네,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어디 막 산책 갔다가도 야,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I can't wait to go home 이라고 말할 거예요. 뭐뭐 하기를 원한다. I want to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want to는 기본 의미고요. 원어민이 더 많이 사용하는 좀 더 생생한 표현을 보면 I can't wait to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원하니까. 네, 그 정도로 강한 느낌입니다. I look forward to 목을 빠져라 기다리는 느낌도 있고요. 너무 원해서 기다릴 수 없는 I can't wait to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표현부터 입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I want가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 표현 써주셔도 의미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요. 저는 좀 더 생생하게 말하는 게 좋고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이 표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다는 go home. 집에 가는 걸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I can't wait to go home. I can't wait to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 정말 내가 한 달 이상 기다린 너무 소중한 택배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I can't wait to go hom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셔서 여러분이 알러지가 있다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딱 가서 혹시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m allergic to seafood. I'm allergic to까지 해서 뭐뭐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 꼭 외워주시고요. peanuts,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pork, 돼지고기 알러지, seafood, 해산물 알레르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메뉴 추천해달라고 할 때 나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니까 이것만 빼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다면 I'm allergic to seafood. 이거 하나만 일단 외워서 여기저기 써먹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빼고 제공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allergic to seafood. 그렇죠. 그리고 7번째는요. 내일 일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일 일하러 가는지 궁금하다면 Are you working tomorrow? 미래를 묻는 건데 will you나 are you going to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진행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 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진행형으로 지금 뭐하니? 라고 해서 What are you doing now? 라는 표현도 있지만 뒤에 미래 표현이 등장한다. tomorrow 이것도 내일이란 미래 표현이죠. 그러면 이 진행형, 이 be 플러스 ing를 미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느낌의 미래에 가깝습니다. Are you working tomorrow? 내일 일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Are you working tomorrow? 일하러 가다, 출근하다는 go to work 혹은 get to work 이 두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하다라고 하면 work에 가깝습니다. 약간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의 work처럼 walk 하면 걷다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work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 일하세요. Are you working tomorrow? Are you working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해.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안 본다 주인데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책무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뭐라고 하지 않으면 쟤 또 저럴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줘야 돼. 물론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할 뿐이죠. 이건 영어로 Don't be so childish. 친한 친구에게 가볍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지금도 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지금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봐도 그렇거든요. 막 유치한 장난하고 네가 못생겼니? 막 진짜 들어보면 너무 유치합니다. 네, 거기서 막 회사에서 막 과장하고 막 대기업 다닌 친구도 있는데 네, 거기서는 아주 근엄한 척하면서 저희끼리 만나면 되게 childish, 유치하게 많이 행동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볍게 얘기하긴 해요. 아우, 야, 유치하게 좀 하지 마라. Don't be so childish. 뭐뭐 하지 마. Don't. 근데 뭐 여기 뒤에 형용사 사용할 거면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비동사 꼭 같이 사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Don't be so childish. so는 참고로 강조의 느낌입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be so childish. Don't be so childi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9번째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매우 춥다. It's very cold today. very를 사용해서 너무 매우 정말 춥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날씨 표현할 때는 자연스럽게 it's cloudy. 구름이 꼈어요. It's sunny. 맑은 날씨죠. It's cold. 추운 날씨고요. It's hot. 더운 날씨고요. It's warm. 따뜻한 날씨고요. 물론 많은 표현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일단 춥다 덥다 정도는 알아두고 하나씩 따뜻하다도 한번 해보고 좀 쌀쌀해, chilly 같은 표현도 배우면 넣어보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일단 기본 표현, 저랑 같이 하는 것 중에 이건 내가 절대 안 쓸 것 같다. 모르겠다. 이거 나 외우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좀 빼두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충분히 생활 표현이다 라는 걸 하나씩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It's very cold today.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날씨 얘기할 때 it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인데요.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친구끼리 있다면 나 창문 좀 열어도 돼? 정도로 하겠지만 그거는 can I에 가깝고요. 여기 나온 거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하다 라고 했을 때 May I? Could I? 만약 생각했거나 이거 떠올렸다.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손한 느낌이거든요. 여기 나온 거는 돌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신경 쓰일까요? 정도의 느낌이라서 아주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엽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신경 쓰이실까요? 많이 좀 불편하실까요? 라고 해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고 있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멜로디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나중에 많이 연습하시면 속도 빠르게 가주시면 돼요. 익숙해질 거거든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멜로디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mind가 신경 쓰다이니까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많이 신경 쓰이실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아주 공손하다라고 했을 때 Do you mind if란 표현 한번 같이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써보고 말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원어민이 매일 쓰는 생활 영어 표현 10개의 표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영어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이셨던 분들도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학생들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끝날 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더 싼 것은 없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우리 물건 살 때 더 싼 거 원하는 경우 많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일단 상대방한테 뭐뭐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네, 이거를 직역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볼 수 있지만 have가 뭐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뭐가 있나요? 뭐뭐는 없어요? 이렇게 존재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싼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anything cheaper. anything, 어떠한 것인데요. 보통 이렇게 thing자로 끝나는 건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건데 더 싼 어떤 거 없나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anything cheaper. cheap 하면 싸다이고요. cheaper 하면 더 싼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더 싼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많이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제 목소리를 따라서 여러 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어디예요? 뭐 어디서 뭘 하세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등등 어딘지 궁금하다면 where이 가장 앞에 나오면 되고 강세도 주시면 좋습니다. Where? Where? 그 다음에 당신은 사나요? Do you live? 네, 평상시에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뭐 하는지 물어보면 do you가 가장 먼저 나오면 되고요. 이걸 과거로 바꾸면 did you?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보면 can you? 이렇게 적절한 그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어디 사셨어요? 네, 과거를 물어보면 where did you live가 되고요. 어디 사세요라고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몇 시에 자러 가세요? 라고 하고 있죠. 몇 시에 자러 가세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가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면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가장 좋습니다.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어디에 이러면 wher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몇 시에 이게 궁금하다면 what time? What time?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러 가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몇 시에 자러 가는지 궁금하니까 do you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자러 가다.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go to bed, go to b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길어 보이지만 나눠보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좀 더 길게 하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의미 단위를 적절하게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단어보다는 덩어리로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번째 볼게요. 미안해요. 제 실수였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내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표현입니다. I'm sorry. It was my mistake. 저도 실수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사과는 해야겠죠. I'm sorry. I'm sorry. 네, 리듬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내가 원어민인 것처럼 멜로디 넣어서 I'm sorry. I'm sorry.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고요.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뭐뭐입니다라고 현재를 말하면 it is. 그리고 과거는 it was. 시점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It is, it was. 여기서는 과거니까 it was가 등장했고요. 뭐겠죠? My mistake. 제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잘못까지 간다면 fault이지만 실수 정도는 mistak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It was my mistake. 그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미안해요. 제 실수였어요. I'm sorry. It was my mistake. 한 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t was my mistak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옷가게 같은 데 가서 그냥 사도 되지만
안 맞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표현은 꼭 외워서 해외여행 가거든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네, 가장 먼저 can I는 여행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묻고 있죠. Try this on. try는 시도하다 라는 말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양한 시도가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는 무언가를 한번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 이런 경우입니다. on까지 사용하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입는 느낌이 더 강조될 수 있어요. on이 접촉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걸 몸에 이렇게 대보면서 입어보면 try on. 이것을 입어보다 try this on. try this on. 물론 구체적으로 try this shirt on. 이 셔츠를 입어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귀찮으시면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것, thi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 너무 많이 사용해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혹은 음식을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이럴 때는 오늘 빼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친구가 너무 예쁜 옷을 사온 겁니다. 너 그거 어디서 샀어?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했어요. 일단 어디서 라고 하고 있으니까 where이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고요. Where do you 라고 하면 어디서 뭐뭐 하세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했어. 과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디 샀어는 네, 과거 어떤 한순간에 친구가 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did you. 현재는 do you. Do you did you. Do you did you. 이게 헷갈리지 않고 나올 정도로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수업을 할 때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잘못 얘기하고 뭐더라 두유였나 그거 하면서 디주가 나오는데요. 이게 몇 주 지나잖아요. Where did you? 굉장히 여유롭게 나옵니다.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 문장들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꼭 입으로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라고 과거에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get it이라고 했는데요. buy it이라고 얘기해도 물론 정답입니다. 사다, buy. 그리고 get 동사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받거나 얻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말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샀어? 어디서 받은 거야? 어디서 얻은 거야? 이 모든 의미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다라는 말로 딱 하고 싶으면 buy it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옷가게 갔는데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혼자서 천천히 둘러보는 거 좋아하고 제가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excuse me 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누가 이렇게 계속 막 말을 건다면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ok around.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는 거거든요. 뭐 특정하게 내가 뭔가 딱 사겠다 해서 이거를 막 정보를 찾아내기보다는 괜찮은 옷이 있나, 내가 뭐 살만한 게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I'm just looking around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종업원이 그래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하면서 물러날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표현이겠죠?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I'm just looking around.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8번째는요. 운동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라는 이 빈도수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하면요. How often do you work out?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 How often? How often? 그리고 너는 운동을 하니?
Do you work out? workout이 우리 보통 건강을 위해서 하는 헬스장에서 막 하는 이런 운동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나요는 Do you work out이 되겠죠. 이번에는 앞에 얼마나 자주라고 해서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어요. 저는 where, 어디에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Where do you work out? 이것도 맞는 표현인가요? 하면 그렇습니다. 배운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의문사만 바꿔서 어디서 운동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고 섞어보고 내 문장을 만들어 본다. 순차적으로 내가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9번째는요. TV 좀 꺼줄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Can you turn off the TV?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만들었다면 Can you? 주어만 바뀌었습니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죠. 뭐뭐 좀 해주실래요?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Turn off. 보통 어떤 전기가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던가 가스버너라던가 TV, 라디오, 음악 모두 포함됩니다. 그것을 끄다라는 의미가 돼요. Turn off. 그리고 반대로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 우리가 on-off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on을 사용해서 켜다, off를 사용해서 끄다. 두 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에어컨을 끄다, 가스를 끄다, 음악을 끄다 모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TV를 끄다니까 turn off the TV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전체 보면 TV 좀 꺼줄래요? Can you turn off the TV? 한 번 더요. Can you turn off the TV?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는요. 저 열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열이 펄펄펄 끓을 때 영어로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제가 동사 have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병이나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할 때도 have 동사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I have a cold. 만약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감기에 걸렸구나.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프구나. I have a fever. 열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have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사용해 봐야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저 열나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그렇죠. 쉬운 영어로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할 때 원어민들이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엄청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엮어서 사용하는데요. 그 능력을 저와 같이 하나씩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주어 동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얼마나 자주 책을 읽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물어볼 때 책 읽으세요? 저 책 좋아하죠. 여기서 오케이 라고 하면 대화가 끊겨버리잖아요. 추가로 하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얼마나 자주 빈도수로 물어볼 때는 How often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세요?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하세요? 등등 이 빈도수로 물어볼 때는 How ofte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요 라고 할 때는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하셨어요 라고 하면 did you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Can you나 will you? 이런 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보니까 do you가 나왔습니다. Do you read a book? 책을 일단은 read a book.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R 사운드는 입을 앞으로 모으고 read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뭐뭐 하나요? Do you? 책을 읽다? Read a book. 연결하면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문장을 완성 지을 수 있는 거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많이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 헤매고 있어.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a job. Look for,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무언가를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도 물론 찾다이지만 뭔가 찾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어딨지 하면서 우리가 막 찾아 헤매는 듯한 모양, 이거는 look for에 더 가깝다는 거죠. 진행형까지 사용해서 I'm looking for 이렇게 해주면 나 지금 찾고 있어. 어딨지 하면서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I'm looking for a job. I'm looking for a job. 내 핸드폰을 찾고 있으면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저는 은행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bank.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장소, 물건, 일자리 같은 것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 여기까지 패턴어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 감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게 실망스럽다 라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그렇죠? It's disappointing. 이렇게 그것은 it이라고 했고요. disappointing, ing로 끝냈습니다. 내 감정을 말할 때는 뒤에 ed를 붙여서 disappointed. 하지만 그건 뭐뭐야 라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는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a little bit, a little bit. 이거를 중간에 같이 넣어줬고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네, 이거 좀 긴 단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두 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disappointing, disappointing. 강세 처음에 살짝, 중간에 꽤 많이 이렇게 해서 disappointing. 멜로디를 타면서 단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다시 해보면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날 때, 취두부 같은 거 저 예전에 한번 살짝 맡아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같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I can't stand this smell. stand 하면 stand up, 이렇게 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참거나 견디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라고 할 때 I can't stand. 이 T 사운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언음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뭔가 할 수 없다는 표정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I can't stand. I can't stand. 여기서 this smell, 이 냄새가 되는 거죠. I can't stand this smell.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this smell. 한 번 더요. I can't stand this smell.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건 운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온전한 실력으로 된 거. 그러니까 축하를 해줘야겠죠.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거는 무한도전이나 옛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온 이 노래 같은 표현인데요. Congratulations.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조금 주의해줘야 될 점은요. 끝에 S를 같이 붙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Congratulations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tions, z까지 함께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강세 부분 congratulation이 congratulation이 아니고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두 번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조금 오버해하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 다음에 나중에 입에 좀 익으면 부드럽게 Congratulations라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 deserve 동사를 활용해서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내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맞나?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에게 말해주기 딱 좋은 편이에요. 축하해. 너는 자격이 있어.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요 라고 하고 있고요. 무언가 걱정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worried about her health. I'm worried about. 나는 뭐뭐가 걱정돼. 뭐뭐에 대해서 걱정돼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worried about. 그 다음에 무엇이 걱정되는지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I'm worried about you. 난 네가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서로 아주 애정 어린 덕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여성분인데 내가 친한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아니면 막 밤늦게까지 막 일한다고 잠도 얼마 못 자고 그러면 I'm worried about her health. 나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I'm worried abou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참고로 about은 강세가 뒤에 있어서 abou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I'm worried about 자연스러운 멜로디로 말할 수 있겠죠. 어색하신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이 멜로디 먼저 익혀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서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혼자 있는 게 정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은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는 I'm worried about이 아니라 I'm afraid of. 여기도 강세가 뒤쪽에 있어서 afraid가 아니라 afraid 이렇게 말하고 있죠. I'm afraid of. 나는 무엇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는 you, 네가 무섭다. The dark, 어둠이 무섭다. 이렇게 명사 표현이 꺼낼 수도 있지만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 이런 걸 말하고 싶다면 동사의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alone은 홀로 있는이거든요. 보통 이 alone, happy 이런 걸 보면서 happy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happy는 행복한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비동사를 가져와서 I am happy. 이 am이 비동사 역할이 되는 거죠. 원래 형태는 be니까 여기서는 be alone. ing 형태로 being alone. 이렇게 됩니다. I'm afraid of being alone.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At night.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한 번 더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보면요. 여덟 번째는 지금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기 싫은데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Do I have to do it now?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여기서는 have to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have to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고 싶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do I have to입니다. 제가 꼭 뭐뭐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이 약 꼭 먹어야 돼요? 저 숙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하다 동사 do를 사용해서 do I have to do it? 이거 해야 돼요? now.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나중에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빨리 해. 청소 빨리 해. 이거 빨리 해놔. Do I have to do it now? 근데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 I have to do it now?
Do I have to do it now? 그렇죠? 9번째입니다.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컴퓨터를 쓰고 싶어요. 근데 내 컴퓨터가 아니라면 May I use your computer? Can I를 떠올렸다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나 허락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may가 허가의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진짜 허락을 구하는 거죠. 뭐 친구끼리 야, 좀 써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이것 좀 써도 될까요? 뭐 저도 예전에 조금 어색하신 분이나 아니면 좀 높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에게는 May I를 사용해서 얘기했거든요.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고급 식당 가면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구하는 느낌. 공손하죠? 제가 갔던 약간 저렴한 식당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할 거고요. 고급 식당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May I help you라고 얘기하는 식당 꼭 가볼 겁니다. May I use your computer? 제가 당신의 컴퓨터를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사용하다 너의 컴퓨터 use your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여기서 will you가 아니라 would you라고 쓴 건 더 공손한 느낌 때문입니다. Will you? will도 의지의 느낌이 있어서 뭐뭐 할래? 앞으로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would you로 바꾸면 뭐뭐 할래요? 뭐뭐 하실래요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뒤로 한 발짝 빠져서 말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더 공손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그냥 초대한다면 will you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조금 내가 어색하거나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would you를 좀 더 추천해 드릴게요. Would you? 뭐뭐 하실 수 있어요? 뭐뭐 하실래요? Come to my birthday party? 내 파티에 오다죠? 그래서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한 번 더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배워서 평생 쓰는 필수 표현들 10개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 그렇게 어렵게 배우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듯이 처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걸 꺼내면 되고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하나씩 배워가고 입으로 얘기해보고 써보고 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저도 초보였지만 정말 어려운 거 욕심내지 않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완성해 나가서 지금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10개 문장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무소식이 희소식이 하죠. 소식이 없으면 잘 살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 속담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하잖아요.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No news is good news. No news, 소식이 없는 것 is 뭐뭐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희소식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거의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말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표현도 꽤나 있거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말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No news is good news. 한 번 더요. No news is good news.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내 마음 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동의한다. 강한 동의를 표현한다면 I completely agree with you. I agree. 나는 동의해. with you. 너에게 동의해. 이렇게 하나처럼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완전히 completely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동의해, 완전 동의한다 라는 말로 만들 수 있겠죠. completely, 약간
completely처럼 발음될 거예요. 이 T 사운드가 여기서는 약간 약화돼서 잘 발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I completely agree with you.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I agree with you. 너에게 동의해. 이거를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진짜 표정으로 줘도 괜찮아요. I agree with you. 네, 이래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좀 더 말을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단어를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 보는 거죠. completely, completely. 이렇게 한 다음에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나중에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할 때, 와, 진짜 내 마음 같다면, 진짜야, 완전히 그래. completely.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어색하신 분들은 일단 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번, 3번 만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혀와 입이 소리 내는데 익숙해져서 잘 발음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잘 안 된다고 절대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이 만나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째는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죠?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얘기해보면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죠? What? 가장 빠른 길, 빠른 방법은 무엇이죠? What's the fastest way? Fast 하면 빠른인데요. 가장 빠른, 이게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죠. The fastest, 끝에 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아니면 직선으로 가는 길도 있고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을 원한다면 the fastest, 최상급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죠? What's the fastest way?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차 타고 가는 것보다 뭐 기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묻고 있죠. 전체 문장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Good job. 좋습니다. 4번째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영어식 순서대로 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면 가장 좋은 거고요. 안 되면 계속해서 문장 얘기하면서 익숙해지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여기서는 진짜 강하게 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must가 강한 느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must not은 반대로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You must not. 너 그거 해서는 안 돼. 진짜 꼭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Tell anyone.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about it. 그것에 대해서는. 이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쌓아보면 너는 반드시 해서는 안 돼. You must not. 어떤 누구에게 말하다. Tell anyone.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진짜 꼭 지켜야 되는 비밀은 이렇게 강하게 must not 사용해서 금지를 표현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한 느낌으로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좋아요. 자, 5번째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죠. 다 같이 영어로 It's kind of you to say that. kind, 착한, 친절한,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You're so kind. 친절을 베푸는 상대한테 우리 이런 인사말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It's kind of you. 당신이 너무 친절하시네요.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하는 거고요.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친절하고 고맙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아우 괜찮아요. 좀 덥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운 날씨도 좋아하고요. 여름 기분 나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 아우 더워서 너무 짜증났어요 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It's kind of you to say that.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건네주는 거죠. Thank you 라고 해도 물론 되지만 네, 다양한 감사 인사 표현이 있으면 내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kind of you to say that. It's kind of you to say that. 배웠던 문장은 최대한 많이 따라해본다. 이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I have my own business.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I have. 저는 가지고 있어요. My own business. 저만의 사업을.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느낌으로 될 수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run. 우리 달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run. 이거를 사용해서 I run my own business.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운영하다 대신 have를 사용해서 제 사업체 있어요. 저만의 사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have고요. 운영하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살리고 싶으면 run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이번에는 have를 사용해서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my own business. 한 번 더요. I have my own business. 그렇죠? 7번째는 불평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불평, 불만 많은 사람에게 딱 냉정하게 해주기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Don't complain about it. complain, 이거는 한국어처럼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complain을 걸다. 거의 저는 한국어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강세를 좀 주면서 complain. 뒤쪽에 강세가 있어요. complain. 이게 불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하지 마 라는 말은 don't. don't.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 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Don't complain. 불평하지 마.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같이 일하는데 막 불평이 너무 심하다. Don't complain about it. 내가 처음엔 좀 들었는데 더 이상은 못 듣겠다. 불평 좀 하지 마. Don't complain about it. Don't complain about it.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비밀 지킬 수 있어? 뭔가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아직 100%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홀랑 말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keep a secret? Could you keep a secret?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keep, 이 keep 동사는 뭔가를 쭉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keep a secret 라고 하면 비밀을 쭉 가지고 있는 거, 비밀을 지키다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uld를 사용해서 공손하게 혹시 뭐뭐 하실 수 있으세요가 되겠죠. Could you keep a secret?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 비밀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uld you keep a secret? 한 번 더요. Could you keep a secret?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요. 저만한 게 없지.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저거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There's nothing like that.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바로 나오지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식 사고를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는 거죠. There is라고 하면 뭐뭐가 있습니다.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부정의 느낌이 되겠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이죠. Like that. 여기서는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입니다. 그래서 저것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만한 게 없어요. 저것만한 게 없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There is nothing like that. There is nothing like that. 저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시간 맞춰 왔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온 상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영어로 다 같이 하면 You're on time. You're on time. 여기서 on time이라고 하는데요. on은 이 접촉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딘가 딱 붙어서 위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on time 하면 시간 위에 딱 있는 거. 만나기로 한 시간이 6시면 6시 그 정각에 딱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20분 일찍 오고 1시간 일찍 오고 이런 게 아니라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딱 오는 사람에게 You're on time. You're on time. on time 자체를 딱 정시에 시간 맞춰서라고 외워주시면 나중에 또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맞춰 왔네. You're on time. You're on 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 아는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말하기 앤 쓰기 시간입니다. 시간 맞춰 왔네. 딱 정각에 왔네. 이 표현은 어떻게 했죠? 이 짧은 표현인데 자신 있게 바로 툭 나온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만약 90%로 나오면 나중에 80, 70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써보고 말해보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훨씬 늦출 수 있고요. 나중에 실생활에서도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겁니다. 꼭 써보고 말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